안녕하세요. 미리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기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후 요인을 지나서 열대기후, 건조기후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세계지리와 한국지리를 제외하고는 냉대기후가 조금 비중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온대기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 한대기후를 곁들여 설명하겠고, 우리 냉대기후는 안 배우면 섭하니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또 오늘 배울 것은요, 기후에 따른 생활 양식 차이, 바로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로 나누어 살펴보겠고요.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기후를 한 판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기후를 학습했습니다. 열대기후와 건조기후를 학습했는데요. 자, 건조기후는 다시 두 가지 기후로 살펴볼 수가 있었죠. 바로 사막기후와 스텝기후였습니다. 또 우리 열대기후에서는요, 지면으로부터 띄워짓는 고산가옥이 발달을 했죠. 고산가옥은 대체 왜 지었죠? 바로 지면으로부터 열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해충도 피하고요. 우리 야생동물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급경사 지붕은 왜 나타날까요? 우리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기 때문에 비가 잘 쓸려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 급경사의 지붕을 얹었다. 더불어 창문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의 대청마루처럼 굉장히 큰 창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통풍을 위해서 개방적인 가옥을 짓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건조기후 중에서도 바로 사막기후에 흑벽돌집이었죠. 우리 흑벽돌집은 사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기도 했다. 그래서 좁은 골목을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시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더불어 밤에는 굉장히 추웠어요. 일교차가 굉장히 강했다, 높았다, 컸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창문 그리고 두꺼운 벽을 만들어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은 창문의 경우에는 모래바람을 피하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막은요, 강수량이 비교적 적어서, 굉장히 적어서 굳이 급경사 지붕을 만들지 않아도 됐다. 그래서 평평한 지붕으로 만들었다. 강수량 차이에 따라서 급경사 지붕 혹은 완경사, 평평한 지붕이 나타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하나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건조기후가 대체 왜 건조할까? 그 이유를 보자면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강수량이 적은 기후, 한대기후, 툰드라기후나 빙솔기후도 볼 수 있는데요. 그곳은 건조하지 않은 이유가 증발량도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사막기후 혹은 건조기후는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크기 때문에 건조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건조기후에는 사막기후 말고, 그렇죠, 스텝기후가 분포했죠? 우리 스텝기후는 비교적 강수량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초지대가 발달하게 되었다. 초원이 발달해서 이곳에서 동물과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하는 목축업, 바로 유목이 성행했기 때문에 이동식 가옥을 짓고 살았더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볼 온대기후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짱구 그림이 귀엽게 나와 있네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그렇죠. 우리 가족들이 반팔을 입고 있네요. 짱구도 반팔을 입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긴팔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온대기후는요, 바로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반팔을 입고 겨울에는 긴팔을 입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온대기후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후 요인을 하면서 했는데 대륙에 서안과 동안을 봤습니다. 우리 서안은 연교차가 굉장히 작으면서 비가 연중 고르게 왔어요. 우리 대륙 동안은 비교적 여름의 강수량이 집중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북유럽 지역은요, 연중 우중충하기 때문에 이렇게 햇빛이 딱 내리쬐을 때 일광욕을 즐기는 것이 행복의 요인이더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기후일까요? 한대기후? 냉대기후?
왜일까요? 음, 선생님은 어떻게 냉대기후라고 유추를 했냐면 바로 나무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한대기후는 너무너무 추워서 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우리 냉대기후는 비교적 한대기후보다는 따뜻해서 나무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겨울왕국의 무대는 거의 냉대기후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잎이 뾰족뾰족한 나무들, 침엽수림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타이가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우리 타이가가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서 아름다운 장관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어떤 걸로 짓냐면요. 사막의 경우는 구하기 쉬운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쌓았잖아요. 우리 냉대기후는요. 통나무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통나무집이라고 합니다. 네, 넘어가서 이따가 또 다시 볼 거고요. 이번에는 바로 한대기후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토퍼와 스벤이 있는데요. 우리 술록을 가지고 유목을 하는 우리 기후는요, 대부분 한대기후, 그 중에서도 툰드라 기후에 속합니다. 우리 한대기후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바로 고산가옥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 선생님, 고산가옥 열대기후에서 짓는다면서요? 네, 지면으로부터 띄워짓는데 열을 피하기 위함이라면서요. 네. 그럼 이 툰드라 기후, 한대 기후에서는 왜 고산가옥이 발달했을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열대 기후는요, 적도를 중심으로 분포를 했고, 건조 기후는 그보다 조금 위도가 높은 이러한 위도에서 많이 분포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서남아시아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온대기후로 가볼 텐데 온대기후는 건조기후보다 조금 더 위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대륙 동안과 대륙 서안으로 또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냉대기후, 한대기후 순으로 이렇게 위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이러한 띠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위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된다? 는 낮아진다 표현을 했죠. 그럼 우리 온대기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벚꽃 우리 친구들 요즘 만개하고 있는데 많이 보고 있나요? 음, 자, 온대기후를 가지고 선생님이 해시태그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온대기후는 비교적 중위도 지방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프를 한번 눈으로 읽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런던이 있었고요. 대륙 동안에는 서울도 있겠지만 칭다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런던 같은 경우는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비교적 강수량이 1년 내내 고르게 나타나고 연교차는 비교적 작았다. 근데 우리 대륙 동안은 어땠어요? 자, 칭다오와 같은 경우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 연교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온대기후는요, 비교적 온화하고 또 사계절이 뚜렷하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자, 똑같은 나무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본 거예요. 또 우리 단풍, 이게 온대기후에서만 볼 수 있는 명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단풍을 볼 수 있는 것도 기후의 특권이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온대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계절에 따른 기온 변화가 뚜렷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온대기후는 두 가지로 나눴었죠. 대륙의 서안과 대륙의 동안으로 나눠 봤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런던과 서울, 아까는 칭다오를 살펴봤죠. 근데 우리 이러한 요인은 무엇이었냐? 바로 선생님이 수륙 분포에 의한 기열 차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연중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우리 런던에서는 해양성 기후가 많이 나타났고 우리 서울과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대륙의 영향, 그리고 여름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여름 계절풍이 많이 불더라.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륙분포, 기열에 따른 이러한 대륙 동안, 서안의 기후가 나타나더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런던은 연교차가 작았고 서울은 비교적 연교차가 컸다. 그리고 강수량은 여름에 집중되었고 런던은 1년 중에 고르게 내리더라. 그래서 우중충해서 일사량을 쬐는 거, 빛을 쬐는 거, 일광욕을 즐기는 게 행복의 요인이더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륙 서안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륙 서안은요. 자,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 본 적 있어요? 친구들 혹시 나나나나나나나나 들어본 적 있죠? 바로 포카리 스웨트라고 하는 CF였는데요. 그 CF가 바로 이 대륙 서안에서 산토리니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CF고요. 또 우리 튤립으로 유명한 나라 네덜란드도 대륙 서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런던에 위치하고 있는 브릿지인데요. 자, 이러한 브릿지 보는데 좀 날씨가 우중충하지 않나요, 친구들? 그래서 일광욕을 쬐는 게 행복의 요인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대륙 서안은요 연교차가 작다고 했어요. 왜?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해양성 기후이기도 하다. 더불어 여기 난류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자, 친구들 난방 많이 틀었었죠, 겨울에. 그래서 되게 따뜻하게 만드는 기구인데 우리 난류는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편서풍과 비슷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이 난류의 영향도 있고 더불어 그 위를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따뜻한 바다 그리고 편서풍의 영향으로 인해 연교차가 굉장히 작게 나타나더라. 겨울에는 그렇게 춥지 않고 여름에는 그렇게 덥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서울은 우리나라가 위치한 대륙 동안은 겨울에 겨울 계절풍, 여름에는 여름 계절풍, 해양의 영향과 대륙의 영향을 같이 받더라. 그래서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교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대륙 서안은 그래서 연교차가 비교적 낮았다. 그리고 비가 우중충하게 자주자주 내린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요인은요, 바로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면 초원을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초지를 이렇게 형성을 해서 누가 뜯어먹어요? 우리 소들도 뜯어먹을 수도 있고 염소들도 뜯어먹을 수 있고 이러한 목축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또 우리 유럽 영화 혹은 뭐 미국 영화 보면 햄버거가 주식이기도 하고 무슨 소세지, 뭐 빵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를 많이 키운다. 그래서 이러한 목축업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잔디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료를 대신할 수 있는 뭐 귀리, 보리 이러한 작물들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또 동물들만 먹입니까? 아니죠. 우리 사람들도 먹어야 되죠. 빵을 만들 수 있는 밀 이러한 식량들을 만들어내는 식량 작물도 재배를 하더라. 또 우리 대륙 서안에서는 식량 작물 목축업, 사료 작물을 재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농업의 형태를 혼합 농업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농업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혼합 농업이라고 해요. 지금 혹시 아이스크림 혼합 맛 먹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은 아마 베스킨빈스 세대라서 잘 모를 텐데 옛날에 롯데리아를 가면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초코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을 수 있는 혼합 맛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대륙 서안에서는 혼합 농업을 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초원들이 잘 갖춰져 있고 이러한 곳에서 소들과 혹은 다양한 가축들과 혼합 농업을 하더라. 그럼 이 소 혹은 돼지, 염소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요? 유제품도 만들 수 있겠고 더불어서 선생님 좋아하는 소세지도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두툼하죠. 그래서 독일의 소세지는 이렇게 명물, 특산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소세지뿐만 아니라 밀도 유명해서 맥주를 많이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맥주와 소세지를 함께 즐기는 바로 맥주 축제, 우리 옥토버 페스트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맥주 축제가 성행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혼합농업에서 이러한 맥주 축제도 살펴볼 수가 있었네요. 그럼 이번에는 대륙 동안으로 가볼게요. 대륙 동안은 바다와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연교차가 다소 크더라. 그리고 계절풍이 불더라 라고 했죠. 대륙 서안에 비해 연교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대륙 동안에선 대체 어떠한 농업을 진행하는가? 어떠한 걸 먹는가?
우리 친구들 아침에, 그쵸, 쌀 먹었죠? 그쵸. 우리 벼농사 한다고 했잖아요. 다양하게 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문화를 싹트게 했던 그러한 쌀,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죠? 선생님 좋아하는 초밥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또 쌀국수도 먹을 수 있는데, 이 쌀국수는 대부분 열대 기후에서 만들어내요. 우리 베트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열대 기후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도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계절풍이 불기 때문이에요. 이 계절풍은 굉장히 다습하게 만들어줘요. 습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쌀을 만들어서 벼농사를 지어서 다양한 식문화를 즐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벼는 어디서 잘 자라냐? 바로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 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다습하다 라고 하는 건 여름에 굉장히 덥고 푹푹 찌더라 라고 하는 기후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대륙 서안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지 않고 연중 추적추적 내리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물이 많이 있진 않아요. 더불어서 여름이 그렇게 덥진 않죠. 고온이진 않죠. 그래서 이러한 고온다습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바로 대륙의 동안 온대기후에 해당을 하고요. 플러스 우리 열대기후 중에서도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따가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 지역에서만 우리 벼농사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더라. 자, 이 지역에서는요, 바로 하천의 범람으로 평야가 형성되어 있대요. 자, 친구들 혹시 공원이 넘친 거 본 적 있나요? 혹은 하천이 넘친 걸 본 적이 있나요? 네. 하천이 넘치고 다시 하천 수위가 내려갔을 때 흙이 쌓여 있는 거 본 적 있죠? 이게 만 년, 10만 년 계속 반복되다 보면 흙이 더 많이 쌓이겠네요. 그래서 우리 하천이 쌓은 평야를 가지고 바로 충적평야라고 하는데 이러한 하천의 범람으로 평야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평야에서는 벼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겠고요. 그래서 과거부터 이 평야가 형성된 지역, 즉 큰 하천이 지나가서 큰 평야가 위치한 지역에는 고대 문명들이 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황허 문명은 황허강, 그리고 나일강 문명,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문명, 그쵸? 그래서 이러한 고대 문명도 자리를 하게 됐고요. 우리 쌀이 얼만큼 중요한 거냐? 바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자, 선생님이 1제곱미터. 자, 여기가 1m고요. 왜 이럴까요? 자, 여기가 1m고, 여기가 1m면, 자, 1제곱미터네요. 그쵸? 자, 이 지역에 선생님이 쌀을 심었을 때, 그리고 밀을 심었을 때 생산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쌀은 밀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이 나타난다. 생산량이 많다. 그래서 그거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생산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인간들을 많이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벼는 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부양력이 높다,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 부양력이 높은 벼를 중심으로 벼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 밀집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평야에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자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바로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이러한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열대기후 지역에서도 벼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우리 역사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친구들. 한강을 쟁탈하려고 굉장히 많이 싸웠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벼농사를 짓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온대기후에서는 벼농사만 짓냐? 아니에요. 차재배도 합니다. 자, 우리 차도 동일하게 굉장히 다습하고 또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서 차재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륙 서안과 같은 경우는 연중 비가 많이 내려서 토양이 계속 젖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륙 동안은요, 물이
빠질 때가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어서 차재배가 잘 되는 기후지역에 해당한다. 우리 중국이 차재배 1위 국가예요. 그래서 찻잎을 따서 말려서 홍차를 만들기도 하고 녹차를 만들기도 하죠. 우리 다르질링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티가 많이 나서 다르질링 티라고 하는 특산품도 만들어냈다고 해요. 이러한 다르질링 티도 볼 수 있다. 차재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냉대기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 건데 우리 냉대기후의 해시태그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모스크바 혹은 블라디보스토크 한번 볼게요. 러시아에 위치한 지역이죠. 자, 우리 블라디보스토크 한번 볼게요. 우리 블라디보스토크는 겨울에 최한월, 가장 추운 달에 약 영하 13도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가장 더운 달에는요, 약 2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연교차 몇 도? 연교차 33도에 해당을 하네요. 굉장히 연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우리 냉대기후는 연교차가 매우 큰 것이 특징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 올라프가 살아가는 나무가 분포하는 이 지역들을 우리 냉대기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통나무로 집을 짓는데요.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추울 거잖아요. 그래서 가옥을 굉장히 폐쇄적으로 지었고 이 나무 틈으로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갈 수 없다고 해요. 바람이 불면 굉장히 추울 거잖아.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가옥을 지었더라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문화가 싹텄다고 합니다. 친구들. 어떠한 문화일까요? 어, 그쵸. 바로 사우나 문화입니다. 사우나 문화입니다. 선생님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이 사우나를 못 가니까 몸이 찌뿌둥하기도 하고 굉장히 아쉬운데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사우나 문화를 즐겼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사우나 문화는 바로 냉대기후로부터 왔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대기후를 마무리해보고요. 이번에는 한대기후로 가볼게요. 자, 한대기후는 겨울이 길고 매우 춥더라. 가장 추운 마을이 분포하는 기후지역이 바로 한대기후예요. 이렇게 북극곰도 만날 수 있고 우리 팽아라고 하는 펭수도 만나볼 수가 있는 기후. 그게 바로 한대기후입니다. 굉장히 북쪽에 위치해 있고 거의 대륙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이 기후가 바로 한대기후에 해당을 해요.緯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한번 기후 그래프를 읽어보면 자, 우리 툰드라 기후예요. 한대기후 안에 툰드라 기후와 빙설 기후가 있는데 빙설 기후는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보는 기후는 대부분 툰드라 기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러분이 툰드라 기후를 외울 거 없이 한대 기후구나 이 정도로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극지방이기 때문에 비는 거의 내리지 않고요. 자, 기온도 굉장히 추울 때 마이너스 25도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더운 달은 5도 정도 보이고 있네요. 연교차가 30도 정도 나는 거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툰드라 기후는 약 3달, 2달 정도 짧은 여름이 존재합니다. 즉 0도 이상일 때가 있어요. 기온이 영상, 영하가 아니라 영상일 때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잠깐이나마 이끼류들이 자라나고 또 토양이 얼었다가 다시 녹게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짧은 여름이 존재한다. 이것만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한대기후의 특징 정리해 보고요. 자, 우리 한대기후는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자, 동물의 가죽이나 혹은 털로 이렇게 만든 옷을 지어 입기도 하고요. 굉장히 추우니까 난방과 보온이 중시되더라. 또 어떤 것으로 만드냐면 대부분 슬록으로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스벤과 크리스토퍼를 잔인하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크리스토퍼가 입고 있는 옷 또한 슬록에게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럼 대체 어떤 것을 먹고 다니냐? 자, 의했고요. 두 번째로 식문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술록을 유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술록으로부터 고기를 얻기도 하고 또 이들의 피를 마시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춥잖아요. 나무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농업을 하기에 불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렵이나
어업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술록 유목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도 유목, 이동식 생활을 합니다. 굉장히 이동하기에 편리한 이동식 가옥을 짓고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술록의 가죽으로 만든 것인데 나무로 뼈대를 세우고 술록의 가죽으로 덧댄 거예요. 그럼 조립과 해체가 쉽겠죠? 그래서 이동식 생활에 적합하고요. 더불어 날고기를 섭취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다고 해요. 혹시 에스키모라고 들어봤나요? 아마 여러분 나이 때까지는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 에스키모라고 한다면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이 돼서 요즘에는 이누이트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튼 우리 한대기후에서는 날고기를 먹기도 한다라고 하고요. 이 날고기 혹은 피를 마심으로써 비타민을 보충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대기후에서는 이렇게 고기를 자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염장을 해서 이렇게 소금을 절여서 연기에 불을 쬐서 고기를 익히는 훈제 요리도 많이 발달했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식문화 봤고요. 마지막 주 어디서 살아가는가 한번 보면 자 어디서 살아가냐면 바로 고상가옥을 짓는다고 했어요. 음, 그럼 대체 왜 고상가옥을 짓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잠깐이나마 0도 이상인 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대기후는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항상 눈이 많이 내려져 있고요. 그로 인해 토양이 얼어 있습니다. 우리 물이 몇 도에 얼죠? 바로 0도에 어는데, 그럼 0도보다 더 영상일 때, 0도보다 기온이 높을 때는 당연히 얼음이 녹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토양도 녹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진흙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토양이 얼었다가 녹게 되면 토양이 굉장히 진흙처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진흙 위에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집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이 지른 흙 위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흘러내려갈 수도 있고요. 또 붕괴될 수도 있겠죠. 그로 인해 바로 토양이 녹지 않는 층까지 이쪽까지 기둥을 박아서 고상가옥을 짓게 되더라. 기둥을 박고 그 위에 띄워지어서 바로 고상가옥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녹지 않는 토양층을 우리가 영구동토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얼지 않는 토양층까지 기둥을 박아서 고상가옥을 짓더라. 이 정도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옥만 지면에서 띄워지냐? 그게 아니라 바로 송유관도 잠깐 띄워 짓는데요. 자, 송유관도 이렇게 띄워 짓는다. 선생님, 송유관이 뭐예요? 기름 U자를 써서 기름을 보내는 관이에요. 뭐 러시아에서 다른 지역으로 기름을 수출할 때 이러한 송유관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송유관도 지면으로부터 띄워 짓습니다. 동일한 이유예요. 토양이 녹았을 때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면으로부터 띄워 설치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기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세 가지 기후를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온대기후, 냉대기후, 그리고 한대기후를 봤고요. 온대기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눴죠. 대륙의 서안과 동안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특성이 있었나요? 온대기후의 특성, 사계절이 뚜렷하더라. 그쵸? 그에 따라서 기온 변화가 뚜렷했고 서안과 동안의 연교차 어땠어요? 대륙 서안은 난류와 편서풍의 영향으로 연교차가 작았지만 우리 대륙 동안은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연교차가 크더라 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고요. 자, 대륙 서안은 혼합농업을 많이 했습니다. 식량작물도 키웠고 목축업 그리고 가축의 사료가 되는 사료작물도 키웠다. 그로 인해 소세지와 맥주를 같이 즐기는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도 있었습니다. 그럼 대륙 동안은 대부분 벼농사를 지었고요. 또 사재배를 많이 했더라. 바로 고온다습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했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냉대기후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연교차가 많이 크고 또 통나무 집을 짓고 살더라. 또 굳이 꼽자면 사우나 문화가 발달했더라. 이 정도로만 살펴볼게요.
일단 마지막 한대기후의 특성은 겨울이 멜고 춥고 또 강수량이 적었죠. 근데 짧은 여름이 있어서 토양이 녹는 그러한 기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툰드라 기후인데요. 자, 이렇게 툰드라 기후까지만 보고 갈게요. 그 다음 굉장히 춥기 때문에 보온을 우선시해서 가축의 가죽이나 털로 만든 의복을 지어 입습니다. 그리고 술록 유목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추운 기후이기 때문에 농업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날고기를 섭취한다는 점, 훈제 요리가 발달했다는 점 알 수가 있겠고, 마지막 지면으로부터 띄워짓는 고상식 가옥과 송유관이 발달했더라.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잠깐 멈칫했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한대기후 중에 빙설기후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면 그 빙설기후와 툰드라 기후를 반드시 구별하세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툰드라 기후만을 가르칠 거예요. 왜냐하면 빙설기후는 사람이 잘 살지 않기 때문에 통합사회에서 굳이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툰드라 기후까지만 살펴볼게요. 그 툰드라 기후 또한 여러분이 툰드라 기후 몰라도 되고요. 한대기후라고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선생님과 한번 지도로 또 한번 볼게요. 자, 지도로 한번 볼 건데요. 오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떠한 기후가 나타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적도 우리 위도 영도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가까운 기역은 당연히 저위도 지역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열대 기후에 해당을 하겠구나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디귿 또한 적도로부터 굉장히 가깝죠. 우리 디귿도 열대 기후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 니은과 같은 경우는요. 사방이 대륙으로 막혀 있네요. 그쵸? 그리고 우리 여기 서남아시아라고 해서 돼지를 먹지 못하는 그러한 국가들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 니은은요. 바로 사막기후 혹은 건조기후가 나타난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 니은 지역은 건조기후 중에서도 사막기후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미음 한번 볼게요. 자, 미음은 대륙 끝자락에 위치해 있네요. 굉장히 고緯도에 있어서 그렇죠. 바로 한대기후가 나타나겠구나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리을, 일본에 해당을 하죠. 우리 일본은 대륙 동안에 있지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옆에 해양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은요, 대륙 동안이긴 하지만 온대기후 중에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정도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연결을 해보면요. 흑벽돌집이죠? 그쵸? 그래서 니은에 해당을 할 거고요. 우리 쌀, 벼농사라고 하네요. 우리 일본도 벼농사 짓죠? 그런데 우리 쌀국수는요. 동남아시아에서 발달을 했더라. 우리 열대 기후기도 하면서 우리 디귿은 열대 계절풍 기후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금 베트남도 대륙 동안에 위치해 있잖아요. 벼농사를 많이 짓더라. 계절풍의 영향을 받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자, 통풍과 습도 조절. 연중 축축한가 보구나. 해양성 기후군. 그래서 우리 리을, 일본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라는 어디예요? 자, 주기적으로 이동하면서 불을 질러서 밭을 만든대요. 불을 지른다? 화전농업이라고 했고요. 자, 주기적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동식 화전농업이라고 했어요. 자, 어디서 이루어져요? 바로 열대기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라 같은 경우는 열대기후, 바로 기역이겠고요. 마지막, 과일과 채소를 얻기 어려워서 농사를 짓기가 불리한가 보다. 그래서 날고기를 통해 비타민을 섭취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대기후에 속했죠. 굉장히 추워서 농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음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친구들, 온대기후와 냉대기후, 한대기후 정리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기후를 마무리하면서 자연환경 중에 기후 말고 지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지형학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